1954년 3월 1일 비키니 섬 근처에서 참치를 잡던 일본 어선 제5 후쿠류 마루가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방사능에 피폭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소폭발로 인해 선원 23명 전원이 피폭되어 3월 14일 야이지로 돌아온 선원들은 구토와 두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피폭을 많이 당한 39세의 무성기장 구보야마 아이키치 씨가 9월 23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에서 반미 운동이 커지자 미국은 친미 성향의 일본 수상의 요시다 시게루를 이용해 협상을 해서 피해자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배상을 미국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시기라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미국의 항의를 할 수가 없어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일본 어부들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비키니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미군은 비키니 섬에서 67회의 핵실험을 하여 비키니 섬을 포함한 주변을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이 지난 1946년 2월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할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군들은 원주민들에게 가자와 먹을 것을 가져다 선물로 주면서 미국은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인류에 도움이 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핵폭탄이 뭔지도 모르는 원주민들은 미군의 요청에 의해 한 달 뒤 3월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비키니 섬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군은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실험장 근처에 전함 75척을 배치시키고 전함 안에 각종 동물들을 넣어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군의 핵실험은 좀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료정책위원회의 메모에 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체 실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더구나 1953년 8월 12일 소련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미국 또한 수소폭탄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1954년 3월 1일 수소폭탄 실험 브라보를 비키니 섬에서 실시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폭발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했던 위험지대를 훨씬 넘어 그 바깥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일본 어선이었던 제 후쿠류 마루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선은 미군의 핵실험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장으로부터 약 16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제시한 위험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서 조업을 하다가 방사능의 피폭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생선들 중에 일부가 이런 핵실험장 주변의 생선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태평양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섬에서 지상, 지하 핵실험을 수백 개나 했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은 이미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먹은 생선에 방사능이 과연 없었을까요? 후쿠시마 발전소의 냉각수 방출은 이런 것에 비하면 거의 애교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방사능에 서서히 피폭을 당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태평양의 물고기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폐기된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가 바다에 버려질 때면 마치 지구가 종말이 오는 양 언론에서 떠들었습니다. 뭔가 언론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다시 사건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5 후쿠류 마루에 탔던 선원들은 일본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모두 방사능에 피폭을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보야마 씨가 사망했을 때 일본 측은 급성 방사능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유혈 치료에 의한 간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방사능 오염에 의한 사망을 부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피폭이 분명한 사건이었지만 미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1954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본인들의 과잉 반응은 핵실험을 속행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정보 공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비밀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발병한 원인을 방사능이 아니라 그물을 건져 올릴 때 날리는 산호의 부스러기가 화학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병이라고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의문을 가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이거 왠지 최근 2년간 유행했던 그 병과 흰신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최근 들어 흰신을 신으면 심장 발작이 온다거나 각종 기저질환이 악화되거나 암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SNS에 올리면 바로 퇴출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상황과도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된 것과 비슷하게 비키니 섬에서 피폭당한 어부들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차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조차 언론 통제를 하면서 국민을 속인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살아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 SNS 플랫폼은 글로벌 어젠다에 어긋나는 의견을 게시하면 바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전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매우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당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